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우리가 집을 구해오려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구나 며느라. 최대한 신혼집을 구해서 너희를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인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잘 되지 않다는 거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몇 년 동안은 시댁에서 같이 살자꾸나. 남편은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어머님, 저 혼수물품도 다 준비해뒀어요. 이거 신혼집에 넣으려고 저희 엄마랑 있는 돈 없는 돈 다 보태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신혼집을 못 태우시겠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많은 혼수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냐고요? 그거는 다 우리 집에 넣고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지금 갑작스럽게 집에 일이 생겨서 너희한테 큰 도움을 못 준다. 너도 이제 우리 집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야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떼를 쓰고 그럴 거야? 혼수품 시댁에 넣고 같이 살면 되는 걸 가지고. 어머님, 저는 원룸이라도 괜찮은데 작은 방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저희를 분가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너의 생각대로 따라가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합가해서 지내는 동안 그냥 나한테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우면서 신부 수업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동안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서 성장하는 거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 하면 혼수물품 넣거라.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그럴까요? 그저 어머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부디 저를 잘 대해주시길 바랄게요. 합가를 하는데 며느리 너 퇴근하고 오는 길에 시장에서 소고기 10만 원 어치만 사와라. 분명히 말하는데 네 돈으로 사와 네 돈. 내 아들 카드 쓰면 안 된다. 영수증 가져와서 카드 번호 확인할 거야. 어머님, 지난번에도 저한테 퇴근길에 소고기 사오라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부탁하고 그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시장에서 사는 것들을 왜 제 돈으로만 쓰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월급도 적고 그런데. 합가를 해서 살면은 네 돈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어떻게 월세도 안 내면서 그냥 공짜로 먹을 생각만 한 거야? 나는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느라. 우리가 집을 제공해줬으니 너는 그에 걸맞는 뭔가를 주고 그러는 거지. 너는 그게 바로 소고기를 사오는 거고. 제가 원해서 합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좋다고 쳐요. 그런데 왜 제 돈으로만? 어머님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요? 저 이번 달에만 벌써 100만 원 넘게 지출했어요. 어머님이 시킨 것을 사오는 대로만 말이죠.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얹혀 사는 주제에 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러는 거니 며느라? 네 돈 쓰기 싫으면 너가 집을 구해서 나가면 되는 거야. 집도 하나 없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런 말 하는 것도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다 나는. 제가 하는 말이 웃기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 해오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저한테 거짓말치고 아무것도 안 해오신 분은 누구고요? 제가 조용히 있으니까 제가 만만해 그러신 거예요? 그야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말했잖아. 며느라 너는 어디까지나 우리 가족이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그런 말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 내가 새로운 집을 구해준다는 가능성도 없고 말이야. 그냥 이런 곳이다 생각하고 적응해서 살면 돼. 상황이 어렵다.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던가 해야지 이거 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약 아파트 당첨되어서 분가하기로 결정했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다니 저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뭐야? 요즘 너희 결혼한 지 10년이나 넘었는데? 너한테 어떻게 청약 아파트가 당첨될 수가 있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는데? 요즘 신혼부부들만 주는 거 몰라? 사실 남편하고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요. 나중에 주택 청약할 때 이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처리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며느리 너 돈 없다고 그렇게 화풀이하고 그러더니 그 큰 돈은 어디서 나서 그런 거야? 됐고 너 이렇게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 거야? 한 번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집은 내 딸한테 넘겨? 네 시누이 조금 있으면 결혼하니까 신혼집으로 주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집을 시누이한테 왜 넘겨요? 시누이는 어머님 돈으로 집을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으로 구해주는 것도 맞지만 너가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월세도 안 내고 살았잖아.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너는 나한테 그동안 밀린 월세로 5천만 원 보상하거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머님, 제가 여기 살면서 집에서 먹고 자고 놀기만 했나요? 그럼 제가 했던 가사 노동에 대한 것들은 돈으로 쳐주나요?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대충 잡아서 2억 정도 인건비로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월세 드리도록 할게요. 네가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이나 줘? 됐고 나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 딸한테 청약 아파트 넘길지 아니면 5천만 원 입금할지? 선택하거라. 그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무슨 당신 아들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마당에? 내 재산을 당신 가족들한테 바치라는 거야? 됐고요. 저는 당신 아들 두고 혼자서 나가 살게요. 어차피 신분상으로 지금 완벽히 남이니까 그냥 나가도 될걸요? 저 혼자 청약 아파트에 살 거니까 그렇게 전하세요. 아니, 청약 아파트 그거 시세만 해도 몇 억 할 텐데 어떻게 너 혼자서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살 거라 며느라. 혼인신고 안 한 게 네 맘대로 하루아침에 이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제발 부탁한다 며느라. 그러면 애초에 말을 잘했어야죠, 어머님. 제 마음이 식어버리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여기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산 거지? 됐고요. 저 오늘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알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며느라, 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구나. 10년 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버린다고? 나는 너가 그렇게 매정한 아이인 줄 처음 알았어. 5천만 원 안 줘도 되고 내 딸한테 청약 아파트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파트로 우리 집을 옮기면 안 되는 거니? 우리가 살던 이 집은 내 딸한테 물려주고 말이야. 당신이 내 아파트에 왜 들어와? 당신 아들이랑 단둘이 살던지. 나는 이제 당신 가족들한테 볼 일 없으니까 알아서 살으라고. 왜 자꾸 치근덕 대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10년 이상 살아왔던 터라 그냥 제 몸만 나가는 거 자체가 이혼인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갑작스러운 초대박 상황이 안겨지자 시어머님의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그냥 혼자서 아파트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자기와 함께 살자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길래 차단해버렸고 10년 만엔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이사 온 순간 저는 그동안 혼자서 무슨 싸움을 해왔던 건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굳이 청약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월세방을 구해서 나와도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히 혼자가 되어서 지내는 이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님의 얼굴을 안 봐도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 얼마 전부터 한식요리 자격증 따고 있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공장 다니면서 학원까지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너도 알겠지만 나는 사업에 큰 관심이 있다고.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해. 회사를 다니면 월급 잘 나오고 그런데 사업하면 안정적인 월급을 바라기는 힘들 때가 많잖아. 안 그래도 힘든 일들을 왜 사서 고생하는 거야? 에이, 그래도 사업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회사 다니면서 버는 연봉을 단 한 달 만에 벌 수도 있고. 하는 게 사업이라는 건데 자기가 매력을 몰라서 그런데. 정말 잘만 하면 엄청난 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나는 자기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것도 정말 잘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지. 만약에 잘 안 된다면 그 가정을 안 하는 건 뭐야? 회사 다닐 때보다 돈도 못 버는 게 기본 아니야? 너는 왜 하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렇기는 한데 회사가 언제까지 나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걔들도 결국에는 다 돈 벌어 먹으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이용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좋게 생각해서 이용이지. 최저임금도 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는데 얼마나 힘들어야지. 솔직히 말할까? 그거는 당신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생산직 공장 다니면 같은 작업들 반복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그래서 외국인들 간단한 세팅만 해놓고 시키는 거고.
당신이 공부를 안 해놓고 왜 그렇게 불평불만만 많은 거야? 그렇기는 한데 지금 내가 불만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나를 불쌍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그러겠지만 나는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 힘든 몸 이끌고 노력하잖아. 나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셰프가 되어서 돈을 굉장히 벌고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을 호강시켜 줄 거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나는 고맙네. 그래, 맞는 말 하는 거야, 당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정말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 한식 자격증도 따면서 나는 프랜차이저 사업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 여러 공부들도 같이 하고 있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더라. 나는 다른 건 없어.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 더 노력할 거고,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해. 그렇게 말해주다니 당신 정말 호감인걸. 우리 부모님도 그런 당신을 정말 좋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마음 잊지 말고 더 노력하도록 하고. 조만간 우리 부모님하고 밥 먹는 자리 만들도록 하자.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말이야. 이야, 이제야 우리 결혼하기 위해 한 발자국 다가가는구나. 알았어. 내가 더 멋있는 모습을 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할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으로 심어줄 수 있게 말이야. 그래. 그런 모습은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감동할 거야. 아무튼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얼굴 한번 보고 식사를 하자고. 식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 사실은 말야, 너희 부모님 만나고 우리 엄마하고 이야기 많이 했거든. 가족 회의를 해본 끝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들어줘. 우리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가 가업으로 물려받으려고 해. 당신은 옆에서 쉬기만 하면 되고 내가 하루 종일 일할게. 꼭 지켜봐줘.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 누구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우리 아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 쉬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누가 당신한테 가업으로 물려준대?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혼자 뚱딴지 같은 소리야. 사람이 목표라는 게 있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무조건 하는 거거든. 지난번에 당신 부모님들하고 식사하고 나서 확신이 들더라. 내가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나.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다고.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아빠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소리 하나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가족 회의를 해서 했다는 말은 또 뭐야? 그리고 가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아직 가족도 아니잖아. 앞으로 가족 될 사람인데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는 거지. 그때 밥 먹은 자리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말하고 그러시나? 그거는 맞기는 한데 아직 내가 너희 부모님을 뵌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가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큰 가게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종업원만 하더라도 20명이 넘어. 그렇지 않아도 그때 명함 받아서 찾아봤는데 직원도 많더라.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내가 가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예전 알바도 해서 경험도 많이 쌓았거든.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 무슨 사업 비즈니스 하는 게 당신이 하고 있는 알바랑 같은 규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착각이거든.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본데 우리 아빠 정말 24시간 동안 일해. 맨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한창이고 힘들어 하신다고. 병원에 가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걸 쉽게 말한다니? 그거는 내 젊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 장인어른께 내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해.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럴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여기 알바부터 시작하라더라. 가장 아랫 단계부터 적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니까. 당신 다음 주부터 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할 생각부터 해. 뭐? 최소한 매니저는 줘야지. 알바 신분이라면 나도 안 하지. 나도 나이도 있고 가오가 있는데 서빙하라고 하면 안 해. 앞으로 거기 주인이 될 사람인데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절대 그렇게는 못하니까 아버님한테 전해드려.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한 내가 정말 후회가 된다.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람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부터 하는구나. 가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우리 아빠가 정말 많이 배려해서 해준 말인데 그것도 몰라보고 그런 소리 짓거리는 너랑은 말이 안 돼. 아니,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지. 당신 아버지의 가업은 내가 물려받을 건데. 5억짜리 음식점을 물려받아서 당신 정말 사모님 되게.
떵떵거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헤어지지 말고 결혼하도록 하자고. 5억짜리 가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빠가 당신 보고 헤어지라고 하더라. 이상한 맘 만든 사내 자식이라고 헤어지지 않으면 폐가망신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그러는 건데.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거야? 밑에서부터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뭐. 매니저부터 시작하겠다고? 아주 배가 불렀지.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니, 자기야. 헤어지고 나면 연결점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곳을 어떻게 물려받으라고. 부탁이야. 그냥 연인 관계만이라도 유지하자, 제발. 오랜 기간 연애를 해왔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목적이었던 남친이었고 저에게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혼할 목적이었기에 아버지의 말씀드리니 그러면 그냥 알바부터 시작하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장이 된 마냥 이상한 기에 차서는 매니저부터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 자리에서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셨고 저도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고졸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요식업에 뛰어들겠다는 건지 무례함마저 보이는데 헤어지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며느리 너가 집을 해온 거에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집 해왔다고 집안일까지 안 하고 신경 안 쓸 줄은 몰랐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너한테 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제는 해야 될 것 같구나. 우리가 가족이 맞는 거야?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 거니?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청소, 빨래, 밥까지 제가 도맡아서 하는데 집안일은 남편은 손 하나 안 대고 있고 제가 다 하고 있다고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니네 집안만 청소한다고 집안일이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이젠 친정은 버리고 시댁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너네 집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시댁에 와서도 밥도 차리고 집안일도 하고 어머님이 잘 계시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네 할 것만 하잖아. 제가 회사를 맞벌이로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었네요. 어머님이 제 입장도 고려해서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좋은 선물도 드렸는데 좋다 싫다는 반응도 없으시고 그냥 넘기셨잖아요. 섭섭한데 항상 무뚝뚝하셔서 그냥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말을 안 해도 눈치껏 행동하는 거지. 하여간 요즘 애들은 정말 편한 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네가 이번에 준 선물 내가 모임에 못 가져간다. 카드 지갑 하나 준 거 같은데 내가 애도 아니고. 현금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걸 보내주고 그래. 앞으로는 지갑 말고 가방을 선물해줘라. 그러니까 어머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좋잖아요. 그 지갑 가격이 200만 원은 넘는 거라서 필요 없으면 환불하면 되는데 어머님은 그런 거 조차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셨으면 환불 처리라도 해서 제가 어떻게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으시고 앞으로는 제가 맞춰가도록 해볼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너무 생색을 낸다니까.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집안일도 하고 음식도 하고 좀 이것저것 나를 돕고 그래라. 이번 주부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제가 조금 더 어머님이랑 가까워지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눈치 없는 제 잘못이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일을 마치고 시댁에 가려는데 당신 지금 어딨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집안일 좀 하라고 시키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주말에 회사로 출근하고 말이야. 아주 말을 들어먹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지친다 지쳐. 주말에 회사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당신도 말을 참 더럽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일 하는 것도 바쁜데 시댁 집안일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참 너도 결혼 전에는 착하게 이것저것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다. 그리고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말이 되냐?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고 남자는 집에서 쉬는 게 맞아. 가오 빠지게 당장 회사 퇴근하고 우리 엄마한테 가라. 이런 주말에 당신은 그럼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쁜 나를 시킬 게 아니라 당신이 도와야지. 하루 종일 먹고 자고만 반복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좀 도와? 싫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집 나가서 살던가 아니면 이혼하던가.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아, 이혼은 하더라도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라. 우리 엄마가 나 신경 쓰는 거 있으면 마음이 아프거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냥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합의 이혼하자고. 그리고 앞으로 당신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도장 찍은 후에는 말이야. 이혼 도장을 찍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이고, 며느라 좋은 소식 가지고 오래간만에 연락했다. 내 딸 말이야, 이번에 의사랑 결혼하기로 했거든. 의사라고 하면 너 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말이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시어머니 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니? 그래서 좀 큰 걸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가 도와줄 수 있니? 큰 걸 준비하다니요? 갑자기? 어머님 제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의사 사위 데려온다고 선물을 한다고요?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어머님. 너는 우리 집안에 의사 가족이 들어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니? 들어올 수 있게 당연히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니까 겸사겸사해서 병원 하나 차려주려고. 네 신혼집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팔아서 나한테 좀 보내라. 시세로 3억 정도 한다고 그때 말했잖아. 그 돈 보태서 내 딸 호강시켜주는데 쓸 거니까 말이야. 어머님, 신혼집이라고 하면 결혼할 때 제가 해온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돈인데 그 3억을 왜 어머님한테 줘요? 그리고 제가 판다고 하더라도 팔고 나면 어디서 지내라고요? 대책도 없이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3억 나한테 넘기고 나면 너는 우리 집 창고방에서 지내. 내 아들은 방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너가 결혼한 이후로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되었잖아. 이번에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섭섭해지면서 갑자기 화가 나는구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아. 창고방에서 지내라고요? 3억을 넘기고도? 무슨 대단한 집안이라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래야 하는지 참. 내가 집안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버리고 내쳐야 하는 상황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여전하구나. 됐고 빨리 내 계좌로 돈이나 보내. 오늘 강남으로 병원 자리 알아보러 갈 거니까. 참. 그리고 너 가방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 그거 나한테 하나 보내봐라. 강남 가니까 폼 좀 내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할망구야. 내가 무슨 당신네들 돈 필요하면 넘겨주는 돈줄인 줄 알아? 이걸 어떻게 할까? 나 이미 당신 아들이랑 이혼했고 신혼집은 현금화 해둔 상황인데? 언젠가는 나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줄 미리 알았다는 거지.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아니 뭐? 너가 이혼을 했다고? 내 아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하던데? 그러면 내 사위한테 병원 하나 해줘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너가 이혼을 했다는 거야? 3억을 어디서 당장 얻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나한테 3억만 보내라. 내가 왜? 당신한테 3억을 보내야 돼. 당신 이제 나랑 완벽한 남이야. 나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딸 의사랑 절대 결혼 못해. 그러니까 꿈이나 깨라고. 안 돼. 내 딸은 의사랑 꼭 결혼시켜줘야 돼. 내가 병원을 해주지 않으면 헤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난 네 탓이다, 며느라. 그러니까 제발 돈이라도 보내줘. 나중에 갚도록 할게. 내 탓? 그러면 뭐 어때? 어차피 남인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살아. 남한테 돈이나 달라고 하지 말고 말이야.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저에게 3억을 요구한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결혼 후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일들을 당해왔는데 자기 딸 의사랑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인생 알아서 살라고 말하고 돈을 거부하였고 병원을 해줄 자금이 부족해지자 그 결혼은 결국 파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내 일처럼 기뻐하면서 전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저를 차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말이 떠오르는 밤입니다.